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좀 봐주세요. 이 장관님, 이 문제가 수능의 기출 문제인데 무슨 과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 문제 봤을 때 과학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어 문제랍니다. 이게 현장 교사와 수험생들이 꼽은 대표적인 킬러 문항입니다. 3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데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사례로 발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배제하라고 지시하신 게 바로 이런 킬러 문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 몇 년간 출제된 킬러 문항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 국어에서 이 과학, 경제 등 다양한 지문을 제시한다는 그런 그 주제로 비문학 문제에서 자주 나왔는데, 이게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다음 문제 봐주세요. 이 문제는 그 대학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배에 꼬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6월의 모의포용과에서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제로 나온 함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킬러 문항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킬러 문항이었느냐? EBS가 응시생의 가채점 점수를 분석을 했더니 정답률이 불과 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라는 거는 이 문제를 푼 사람 100명 중에 맞춘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이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서 손대기 어려운 문제라는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킬러 문항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킬러 문항 기사의 신문 기사에 보면은요, 이 댓글에는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기자회견의 그 제목이 뭐냐면 수능 킬러 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지나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니 수능 문제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육단체 회원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40만 수험생 기만하는 킬러 문항, 부모, 교사가 거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단체는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킬러 문항이 40만 수험생을 기만한다, 그리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오래된 관행이고 수십 년 동안 고쳐지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특히 학부모 학생들에게 좀 이게 대책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육당국으로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교육부가 만반의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라면 킬러 문항 이전의 수능이나 그 이전의 학력고사는 변별력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교육부는 학원가 중심의 이런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배운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수능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께 설명하셔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올해 실제 수능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네. 이 문제는 지나치게 사교육 관계자들 또 뭐 카르텔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니까 또 준킬러 문항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위 불안 마케팅을 해서 아이들을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 현장 교사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을 그 불안 마케팅으로부터 좀 안심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이제 수능 관련은 아니지만 중요한 현안이라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 소속 모든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단체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서울시 지역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4,900여 명인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메일을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교원의 메일 정보를 빼돌려서 전교조 교사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건데요. 이건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서 집단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지부 교사들이 그 내부 메일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게 정치활동에 해당되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 정치활동 금지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교조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전교조 인천지부는 그 뒤에 인천지부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해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전교조 관계자는 이게 노조 활동의 하나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법 행위가 서울, 인천을 넘어서 잘못한 모든 교육 현장에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의뢰할 단계로 접어든 건 아닙니까? 네, 학부모와 현장의 문제를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수사 의뢰를 공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는 보다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